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개표율 50.9%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처음 역전한 뒤 0.8%포인트 차로 당선된 윤 후보는 응원의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현지 시간으로 10일 새벽 3시 50분 이재명 후보는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대선 패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 통합과 코로나19 극복, 경제 회복, 북한과의 관계 등 산적한 현안을 살펴야 하는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여기 와 살아도 내 조국이 잘 돼야 하고 이 다음 후손들이 다 잘 사는 나라가 잘 돼야 하잖아요. 첫째 민생, 두 번째가 안보, 세 번째가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요. 정권이냐 이념 이런 거 상관없이 대한민국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세계 정세나 한국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다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국민적으로 통합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새 대통령은 그 국제 성세에서 정말 저희들하고 우방국이 될 때가 어딘가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이렇게 국제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오는 5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윤 당선인은 다수 국민들이 이 후보를 지지한 만큼 국민 분열을 막고 통합하는 것이 선결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선관위는 오전 8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 의결을 위한 전체 회의를 열고 당선증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온타리오주에서 수업을 듣거나 실내에 들어갈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집니다. 오늘 온주 보건 책임자는 오는 2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 수와 양성률, 침상 상황 등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도 위험하지 않은 수준까지 안정됐다며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때라고 책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학교는 물론 식료품점과 식당 등 대다수 실내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당국은 하지만 대중교통과 병원, 장기요양원과 양로원, 쉼터와 그룹홈, 교도소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책임자는 마스크 착용 해제가 코로나가 사라진 걸 의미하진 않는다며 이때부터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특히 취약계층은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건 책임자 역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쇼핑몰 등에 갈 때는 마스크를 계속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지만 업주와 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백신 여권을 예전처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회사와 조직, 단체 등도 개별적으로 마스크 규정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은 물론 코호트와 매일 등교시 확인하는 검사도 사라집니다. 일련의 모든 방역 조치는 오는 4월 28일에 완전히 해제될 예정입니다. 자가격리 기준은 오늘부터 대폭 완화됩니다. 같이 사는 가족은 아니지만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더 이상 격리하지 않아도 되지만 10일 동안 증상을 살피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장소나 고령자 등 취약자와의 만남은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는 경우도 부스터샷을 맞은 성인과 백신 접종을 완료한 18세 미만은 더 이상 격리하지 않아도 되지만 위의 주의사항들을 따라야 합니다. 또 오는 14일부터는 학교와 유아유치원, 병원과 장기요양원 직원에게 적용된 백신 의무화도 해제됩니다. 다만 몇몇 병원들은 여전히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PCR 검사 대상은 홈케어와 지역사회복지사, 일부 지정학교 종사자들로 소폭 확대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여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호텔 온라인 사이트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으로 예약할 때 실수하거나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타사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된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올 여름 알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열리는 컨벤션에 참가하기 위해 웨스틴 호텔을 예약한 한 여성은 당연히 웨스틴 호텔 사이트에서 예약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reservation.com이란 사이트였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호텔 측 요금보다 더 높은 숙박비에 환불도 안 되는 제3의 사이트에서 예약을 한 겁니다. 캐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통 구글이나 검색 엔진에서 호텔 이름을 입력하면 호텔 사이트가 제일 먼저 나올 걸로 여기지만 실제 그렇지 않고 검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특히 결제나 예약을 종료하기 전엔 반드시 웹사이트나 URL 주소를 꼼꼼히 살펴 자신이 원하는 사이트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호텔뿐 아니라 콘서트 티켓이나 자동차 렌탈, 항공 좌석을 검색하거나 예약할 때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들 제3의 사이트들은 보통 가격이 더 높고 환불이나 취소 정책이 더 까다롭습니다. 한편 지난해 캐나다에서 발생한 사기 범죄 상위 10위가 공개됐는데 암호화폐 관련 사기가 1위에 올랐습니다. 위원회가 소비자 신고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암호화폐 관련 사기가 가장 많은 1위를 차지했으며 평균 피해액도 보통 사기 범죄 피해액이 $169인데 비해 암호화폐 사기는 $1,500가 넘었습니다. 이에 선지급 대출 사기와 온라인 구매 사기, 주택 개조, 피싱, 위조품 순입니다. 전문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과 검색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구매 사기와 위조품, 피싱이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 채용 사기와 가짜 청구서, 신용카드, 경품이나 복권 사기가 상위 10위에 올랐습니다. 사기 피해 액수만 보면 25세에서 34세 사이의 평균 피해액이 $310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사기 피해를 입은 44%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불안을 호소했으며 35%는 개인정보가 노출됐습니다. 넬리신 전 연방보수당 의원이 연방보수당 대표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임명됐습니다. 보수당 소속 간부와 전 현직 의원 등 2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경선 규칙과 경선일, 투표 방법과 절차 등을 결정하고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 전 의원은 200여 명이 지원한 위원직에 따로 지원하지 않았는데도 로 페더슨 당 위원장이 적극 추천해 임명됐습니다. 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갖고 오는 9월 10일 경선을 치르기로 한 가운데 신 전 의원은 앞으로 연방 총리가 될 수 있는 보수당 대표를 선출하는 위원회에 참여하게 돼 영광이라며 한국계 캐나다인으로서 정당과 나라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책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2019년 연방 총선에서 한국계 최초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된 신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총선에서 고배를 마시기 전 2년 동안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스역에서 80대 할머니가 좌회전하던 픽업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 9시 30분쯤 402 고속도로 남쪽 조이시 블루버드 서부 방면으로 달리던 픽업 트럭이 베덜스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81세 할머니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할머니가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4세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조사 중인 경찰은 당시 현장을 목격했거나 현장에 남긴 대식행 영상을 소지한 운전자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토론토 경찰은 지난 일요일 오후 6시 반경 더퍼린 스트리트와 윌슨 애비뉴의 한 몰 주차장에서 12세 소년이 타고 있던 차량을 훔쳐 도주했다 버리고 달아난 20대 백인 용의자 이미지를 공개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선 사고 차량 운전자 절반이 사고 후 보험 처리보다 현금 거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 전문 기관인 레이닷 조사기관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심각한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과 보험회사에 알리지만 접촉사고 등 비교적 경미한 사고가 발생할 땐
절반에 가까운 42%가 현금 거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사고 차량 응답자의 34%가 최소 1,000여 달러를, 12%는 2,000달러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지만 전문가는 경미한 사고라도 잘못한 점이 없다면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금 거래를 결정했다면 자동차 정비소에 수리비를 직접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며 만일을 대비해 상대 운전자 정보와 보험 정보 및 사고 당시의 사진을 촬영하고 현금 거래에 꼭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는 덧붙였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지난 1월 7일 직원 100명 미만인 업소 중 부분 봉쇄 명령으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소상공인에게 $10,000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이 일회성 정부 지원금이 2월쯤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수 몇몇 업주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으면서 업주들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비즈니스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받은 업주는 추가 신청하지 않아도 심사에 포함되지만 여전히 다수가 지원금을 받지 못했고 새로 신청한 신규 업체는 신청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온주 정부는 지금까지 해당되는 업소 9,800곳에 $9,800만 지급했고 8,884개 업소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